안녕하세요. 노드데이터의 김성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서 덕트와 레일이 배치된 캐비닛에 회로 차단기와 같은 전기 부품들을 삽입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 대한 교육 자료는 저희 노드데이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 부품을 삽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해당 부품 기호를 우클릭을 하고 삽입을 누르면은 해당 부품에 대한 3D 파트가 불러집니다. 다른 방법은 부품 기호를 확장을 하고 그 안에 포함된 파트를 우클릭을 한 다음에 삽입을 눌러도 동일하게 파트가 불러지는데요. 삽입 명령을 선택하지 않고 파트를 더블 클릭을 해도 삽입 명령을 실행했을 때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품 기호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해당 기호가 확장이 되고 축소가 되는 기능만 제공을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은 3D 파트를 불러오는 3단계의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먼저 1순위는 제조업체 파트 속성에 3D 파트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파트가 우선적으로 불러집니다. 3D 파트가 등록이 안 된 경우에는 2순위가 적용이 되는데요. 3D 파트 라이브러리에서 제조업체 파트명과 동일한 파트명이 있는지 찾아서 불러오게 되고, 2순위에서도 파트를 못 찾으면 분류관리자에 등록된 기본 파트가 삽입이 되고, 이것마저도 등록이 안 돼 있으면 파트 삽입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3D 파트 삽입이 안 된다면 1순위와 2순위 조건에 맞는 3D 파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Q1에 삽입을 실행을 한 다음에 3D 파트를 레일 위로 가져가 보면은 레일과 자동으로 메이트가 적용이 되고, 삽입할 위치를 클릭을 해주면은 이 파트는 레일 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일렬로 파트가 삽입된 경우에는 해당 파트를 모두 선택을 하고 나서 삽입을 실행을 해주면은 파트가 삽입되는 순서를 정의하는 창이 표시가 됩니다. 원하는 파트를 선택을 해서 위아래로 올렸다 내려서 삽입할 순서를 정의한 다음에 첫 번째 부품이 삽입될 위치를 클릭을 해주면은 부품이 추가될 방향과 간격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품 간격을 20mm로 하고 나서 나머지 파트가 삽입될 방향을 지정을 해주는데요. 오른쪽이나 왼쪽을 클릭을 해보면은 첫 번째 파트의 좌측이나 우측면이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3D 파트에 좌우 측면에 대한 설정이 안 돼 있으면은 다중 파트 삽입을 할 수가 없는데요. 파트 설정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별도의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삽입된 파트를 움직여 보면은 3개의 파트가 20mm 간격이 유지된 상태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Q1도 20mm 간격으로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3D 탭에 부품 정렬을 실행을 하고 Q1과 Q2를 선택을 한 다음에 정렬 방법과 간격을 입력을 해주면 손쉽게 간격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중 삽입할 파트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KM1과 T1을 선택을 하고 나서 삽입을 실행을 해주면 앞서 삽입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삽입 순서를 정하고 삽입 방향과 거리를 입력을 해주면 파트 삽입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단자대를 삽입을 해볼 텐데요. 단자대를 확장을 해보면 단자대에 포함된 모든 단자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의 단자 번호를 확장을 해보면 포함되어 있는 파트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파트를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삽입을 할 수도 있지만 제일 상위에 있는 단자대 기호에서 단자 삽입을 실행을 해주면 삽입 순서를 정의하는 창이 표시되지가 않고 첫 번째 단자 파트가 바로 불러지는데요. 이 파트를 삽입할 위치를 클릭을 해주고 방향과 간격 설정을 해주면 단자대 삽입이 완료가 됩니다. 삽입된 파트들은 현재 레일 위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상태인데요. 파트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레일의 끝면과 거리 메이트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에 메이트를 실행을 하고 나서 레일의 끝면과 파트의 좌측면을 선택을 하면 일치 조건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거리 메이트를 선택을 하고 나서 거리 값을 50mm로 입력을 하면
이 레일 위에 있는 파트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나머지 KM1과 X1도 레일과 거리값을 50mm로 메이트 작업을 진행을 해서 파트가 고정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야지 되는데요. 이렇게 해줘야 나중에 배선을 다 하고 나서 파트가 움직여서 배선 길이가 업데이트가 되는 실수를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어에 부착되는 파트들을 삽입을 할 텐데요. 일렉트리컬 매니저를 보면은 삽입된 파트와 삽입할 파트가 동시에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때 이미 삽입된 부품 숨기기를 체크를 해주면은 삽입할 파트만 표시가 돼서 쉽게 삽입할 파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램프와 스위치를 삽입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는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할 텐데요. 도어를 클릭을 하고 스케치를 실행을 한 다음에 원을 3개를 그리고 3개의 원에 동등 조건을 부여를 한 다음에 아래의 원에는 수평 조건을 추가를 해주고 지름값을 22mm로 입력을 해줍니다. 각 원이 배치될 위치를 지능형 치수를 이용을 해서 설정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스케치가 완전 정의가 돼서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는 상태로 만들어져야지 되는데요. 스케치를 완료했으면 우측 상단에 스케치 아이콘을 눌러서 스케치를 종료를 하고 나서 어셈블리 탭에 어셈블리 피처에 있는 돌출 컷을 실행을 해주면 생성할 구멍에 미리 보기가 표시가 됩니다. 구멍이 생성되는 방향이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구멍이 생성이 되는데요. 자, 도어에 부착되는 파트들은 스위치나 램프의 헤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삽입이 되기 때문에 컨트롤 2번을 눌러서 캐비닛에 후면이 오게 한 다음에 파트 삽입을 진행을 해줘야지 됩니다. 자, 삽입할 파트들은 우선 도어에 부착을 해 놓은 다음에 각각의 파트가 부착될 구멍에 메이트하는 순서로 작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컨트롤 1을 눌러서 캐비닛을 정면으로 돌리고 H1 부분을 확대를 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램프의 넥 부분에 있는 원통과 구멍의 면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키를 떼주면은 메이트 조건이 표시가 되는데요. 자, 이 중에서 동심 메이트를 선택을 해주면은 파트가 구멍에 조립이 됩니다. 스위치는 접점 부분의 원통과 구멍을 선택을 해서 동심 메이트를 해주면은 구멍에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구멍에 동심 메이트가 적용된 부품들을 잡고서 움직여 보면은 부품이 아직 회전하는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접점 부분이 위아래로 정렬되도록 메이트 조건을 추가해 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램프는 접점의 면과 도의 면을 선택을 해서 평행 메이트를 부여를 하고 스위치들은 몸체 부분과 도어의 면에 평행 메이트를 부여를 해서 완전히 고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파트의 삽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도어에 삽입된 파트들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상태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파트 삽입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이미 삽입된 부품 숨기기를 해제했다가 다시 체크를 해서 파트 삽입이 누락된 파트는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기 부품 삽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교육 내용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체험판을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은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